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금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금리가 뛴다는 거는요. 돈줄이 조여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식시장에서 충격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매우 투기적인 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MZ세대 창업자를 사내 청문회에 세우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MZ세대는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2030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성과급 논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 불거졌습니다. 왜 회사에 기여한 만큼 안 주나? 성과급, 그리고 평가에 공개적인 불만 제기를 하고 있답니다. 과거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네이버 이혜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들입니다. 내일 직원 수천 명 앞에서 이 성과급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안전 효과 검증 만 16세부터 접종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은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접종 대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화이자의 경우는요, 만 16세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단 백신 임상 평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추신수 선수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국내로 옵니다. 신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에서 뛰기로 했답니다. 미국 생활을 접고 20년 만에 국내 복귀입니다. 연봉이 27억. 근데 그중에서 10억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돈 큰 기부죠. 4월 개막전 그리고 뭐 이대호 선수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국건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김병인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민가로 간 귀순자. 자, 동해를 통해서 최근에 북한의 민간인 귀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참 많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못했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민가 쪽으로 갔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내 드러난 회의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소위원회, 그러니까 몇몇의 이 주로 각 당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해 불가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왜 비싼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성 발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약점 파고들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주자라 꼽히는 두 분이 어제
맞토론을 했습니다. 1대1 토론이죠. 그런데요.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이른바 해엄 귀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으로 이 기사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CCTV 포착 8차례를 놓친 군.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화면에 포착이 된 게 총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앞선 8번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마지막에 2번에서 겨우 알았다는 거죠. 8번이 찍혔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귀순 배수로 존재조차 몰랐다. 배수로를 통해서 귀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로가 있었는지도 군에서 몰랐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걸 보고 나오는 표현이 총체적 난국 아니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리발 귀순이라고 돼 있죠. 뭐 해엄 귀순, 오리발 귀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실 경보 2차례 울렸지만 경보 2차례 이른바 알람입니다. 뭔가 화면에 이상한 게 잡히면요. 알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바람으로 오작동한 거다 판단했습니다. 추적 안 했다. 군, 기강 확리, 문책 역시 대책을 내놨는데 많이 보던 거죠, 맨날. 한겨울에 6시간 바다 헤엄을 통해 귀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설명은요. 어배 종사에 물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보온을 위한 따뜻한 옷도 입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화 감시 장비가 오작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계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초병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좀 확인했으면 지금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사실이고. 대로 하면 이제 상황이 조금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박수현 전 네. 대변인.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좀 소개해드렸지만 총체적 난국 아니냐.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요. 과거에도 이런 해안을 통해서 뭔가 북한 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돈을 참 많이 들였어요. 첨단 감시 장비를 해안에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뭔가를 이번에도 포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거 오작동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작동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로도 뭐 노크 귀순, 예. 그다음에 철책 넘어선 체조 귀순,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오리발 헤엄 귀순. 뭐 이름을 도대체 어디까지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순이긴 하지만 앞에서 표현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화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이 더 붙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러다가는 1년 번호를 먹여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이라는 것이 늘 보던 대책들이 재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자칫 그리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또 잊고 이러면 이러다가 이런 일상화가 안보의식의 해이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우선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무려 2,600억이나 들여서 첨단 과학화 경계 장비를 도입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번 국방부의 설명을 보면 이게 경보가 울렸는데 예. 이 장비가 바람에 계속 저 경보가 울리니까 1분에 한 서너 차례씩 울리니까 이 경계병들이 예. 또 그러겠지 하고 또 꺼놓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도 늘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다 원인 뭐 내용 국민들께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 예. 이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22사단이 경계 지역이 워낙 넓다고 그래요. 예. 한 사단이 지키기에는 예. 한 100km 경계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것보다 이럴 때는 그 군의 어떤 책임자들을 확실하게 인사 조치함으로써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각심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치를 함께 해야지 예. 늘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늘 나오는 재탕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정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의 안희화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에 어떤 지휘관이 배치되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요 운이 나빠서 또 여기로 왔네 이런 생각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최양호 고문님. 네. 또 한 가지 어제 좀 설명이 된 거는 배수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해 쪽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배수로를 점검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대 내에서는 배수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도 3개나. 이게 이제 설치된 그 연역을 보면 2005년도 동해안 철도 보강공사 때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앞에 철책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순했던 이 북한 이 사람은 거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우연히 찾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요. 이제 뭐 오는 이렇게 귀순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그 길로 올라간 사람은 없을까요? 그러면 동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파악은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생각하게 왔다가 됩니다. 그냥 뭐 프리패스로 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발표가 났을 때 너무 다반사가 되니까 예. 사실 뭐 그냥 훅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것들로 봤을 때는 예. 사실 나라에 우리 나라 국자를 쓸 때 이 네모전 그 한자를 계속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튼튼히 하는 게 사실 나라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 뚫렸다는 거 지금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 뭐 이거는 기강 차원에서의 어떤 뭐 엄청난 이런 뭐 제한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지 않는 한 예. 이거는 정말로 뭐 우리가 한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도를 뭐 그리고 시간 순서로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첫 번째 기사는 총체적 난국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욱 국방장관 귀순한 이 북한 남성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봐 군 초소를 피해 월남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통상 귀순 의사가 있다는 상태에서 월남하게 되면요. 우리 당국을 찾아오잖아요. 군에 가서 제가 귀순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귀순 사례를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민가로. 근데 이유가 조사해 보니까 혹시 북한으로 다시 가라 그럴까 봐, 돌려보낼까 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야당, 북, 허위 선전 증거, 뭐 대책 필요하다. 정부 지난해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귀순 탈북 그 인사가 사람이 수상한 게 군을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 군 초소가 있으면 초소를 피해 가지고 숲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이런 이상한 행적의 원인이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까지 제가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의 초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순을 하면 나를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라고 허위 선전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허위 선전을 하고 실제로 탈북자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도 그런 허위 선전을 하는데 정부가 돌려보내니까 더더욱 허위 선전에 좋은 미끼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런 질의와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희 교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던 게 동해상에서 납포했던 선원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안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면서 뉴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이 내용들이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동해상에서 납포됐던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북송하게 되는데 예. 그 절차나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고 정의용 과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등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한때 뉴스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게 돼서 만약 하태경 의원의 주장처럼 북한에서의 총화라든지 이거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도 이거 다 북으로 돌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들이 북으로 도처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서 속에서 과연 예.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예.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장관이 저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이 북으로부터 바닷가에서 피격까지 당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싶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예. 하나는 돌려보낼까 봐 또 하나는 총을 맞을까 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북한이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총으로 쏘는 등에 대한 강력한 지침들을 지금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방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 귀순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으로부터 총을 맞을까 봐 고민했던 그런 걱정도. 흔적들이 나타났다는 건데 예. 그렇기에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발생했던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격 사건 문제 해결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 등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국정 과제로 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 상에서 귀순을 하는 북한 주민 또는 뭐 고위층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과거보다는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요 사안이 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부로서는 좀 고민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이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북측의 허위 선전에 의한 부분이 많고요. 뭐 남측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도망쳐봤자 다시 되돌려온다. 가봐야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이 선전이 된 데에는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돌려보낸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 때문에 오히려 그 북한에 빌미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처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돌려 보낸다거나 예.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더 혼란을 좀 자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귀순이 될 경우는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좀 갖고 과연 우리로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이른바 해엄 귀순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각도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